그럼 묵국을 끓여볼까? 요리만 하고 나면 목이 너무 땡기네. 공부하려니까 또 뒷목이 너무 아파서 집중이 안 되네. 그냥 누워서 자야겠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오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아, 목이 아프시구나. 여기 앉으세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희경이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22살이에요. 아, 그럼 학생이시겠네. 네, 대학생이에요. 그럼 평소에 생활 패턴 같은 거 어떻게 되세요? 학생이니까 학교에 오래 앉아있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움직이거나 운동하실 때 불편한 거 있으세요? 웬만한 움직임은 그래도 다 수행하긴 해요. 취미생활 할 때는 안 불편하세요? 취미생활, 헬스 가끔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고 요리가 취미인데 요리할 때 뒷목이 조금 아프기는 했어요. 환자분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예요? 목에서 가장 콜랑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아파요. 목이 말고 다른 데에 아픈 건 없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 뒤통수 밑에 쪽부터 해서 여기 날개뼈 사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펴고 다 뻗어는 느낌 들어요. 네, 환자분 어떤 자세를 취하시기 제일 불편했어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가장 아파요. 그러면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점 있었어요? 학생이라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피로감이랑 통증이 너무 심하고 특히 차를 탈 때 차가 덜컹거리게 되면은 덜컹거려서 그런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멀미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신경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그럼 아까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부할 때 통증이 더 악화되셨나요? 네, 요즘 개강하고 나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악화되긴 했어요. 최근에 공부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외부 충격은 받은 적 없어요. 그러면 뭐 하시다가 처음 통증이 나타나셨어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다가 시간을 보려고 시계 보려고 딱 고개를 위로 들어 올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이 너무 뻐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세요? 전반적으로 목이 다 뻐근하긴 하는데 뒤로 이렇게 붙였을 때 찌릿함이 심하게 와요. 그러면 약하게 스치거나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세요? 목을 주무르면 그때 약간 통증이 느껴지긴 해요.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떤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보통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러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첫 통증은 2020년 중순부터 진행됐고 21년도에 주사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있다는 직업이세요? 네, 학생이어서 장시간 앉아있긴 해요. 혹시 과거에 오피스크를 진단받거나 목 통증이 있던 경험 있어요? 작년에 목 통증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일자목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조수 치료도 30일 정도 받았었고요. 주사 치료도 3일 정도 받았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인터뷰를 바탕으로 환자의 손상 구조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환자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알게 된 환자의 증상 및 증상 발생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해당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추론하고 진단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희경 환자는 22살 여성으로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학생이다 보니 학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며 통학 시 1시간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집에 와서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주로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 외 주 1, 2회 필라테스를 하며 요리를 종종 하곤 합니다. 활동 레벨은 일상에서의 기본적 움직임과 운동을 수행할 때 큰 무리를 느끼지 못하거나 최근 목 통증으로 인해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환자의 통증이 발생하는 영역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뒷목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즉 C7 레벨이 고개를 젖힐 때 찝히는 느낌과 함께 짜릿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가장 불편감을 느끼는 부분이기에 C7의 찌릿한 통증을 메인 프라블럼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목 위부터 날개뼈 사이까지 뻐근하다고 해 C1에서 T7까지의 둔한 통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과거 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통증은 2020년 중반에 발생했고 8개월 정도가 경과하며 통증이 점진적으로 심해짐에 따라 21년도 일자목 진단을 받고 6, 7개월 정도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상이 개선되며 내원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 1년 정도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2달 전쯤 개강을 하고 학교에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통증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환자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 평소 오랜 시간 취하고 있는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때의 자세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악화되는지를 질문했을 때 하루의 시작에는 보통 통증이 없다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즉 필기할 때 통증이 가장 심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환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공부와 필기를 했는데 아이패드 케이스로 받침대를 만들어 필기할 경우 각도가 낮아 고개를 과하게 플렉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평소 공부나 수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물어봤을 때에는 강의실의 책상이 의료용 베드라 실습을 하게 되면 높이를 맞추지 않은 상태로 필기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 이후 특히 통증이 심해진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아이패드를 이용해 높이가 맞지 않는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 어깨와 등은 말리고 골반은 후반 경사가 되어 정상적 로도시스가 사라져 허리에 압박을 주는 자세가 유지됩니다. 또한 오른손 잡이이기 때문에 필기 시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며 계속 오른손과 팔에 힘을 줌에 따라 오른쪽 어플 트라푸지우스 주위 구조에 긴장이 유발됩니다. 환자에게 목 통증과 좌우 근육 긴장감의 차이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통증은 주로 C7 중앙에서 나타나며 간혹 한쪽씩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왼쪽이 아플 때도 있고 오른쪽이 아플 때도 있어서 어느 곳이 더 자주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대신 어깨가 뭉칠 때 메스토이드 바로 아래부터 목 뒤를 따라 어깨가 뭉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의 문제는 목에서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눈보다 한참 낮은 화면을 오랜 시간 보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목은 과한 플렉션 상태가 지속되며 수업 중 아이패드와 교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목을 갑작스럽게 익스텐션하는 경우 디스크나 주변 구조물의 찝힘 및 미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세의 문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쉴 때는 주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고 올려다본다고 답하였는데 자세를 재현해보니 휴대폰의 높이가 눈보다 낮은 코와 입 사이에 머물러 위치 구조상 목 관절이 일자가 되고 목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휴식을 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하루에 얼마나 필기 자세를 유지하고 얼마나 휴식을 취하는지 질문했을 때 공부는 학교 수업 시간을 포함해 평균 6시간 정도이며 휴식은 3시간 정도로 하루 중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보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전이경 환자는 평상시에는 과한 넥플렉션으로 일자목을 유발하는 자세를 취하며 휴식 시에도 일자목을 유지하는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목 통증을 느끼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니 요리를 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차가 흔들리면 목이 뻐근한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환자는 지속적인 넥플렉션에는 뻐근한 둔한 통증을 느끼고 뒷목 주변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덜컹거리는 외부 자극에 통증을 느껴 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증의 유발 상황으로 예상되는 근육, 관절, 신경의 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통증을 살펴보았을 때 외부 충격은 없었으나 통증이 C1에서 T7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노시셉티브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또한 목을 주무르는 등과 같이 조직을 자극할 때 약간의 무딘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패식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에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했고 찌릿한 감각이 어깨를 타고 넘어가거나 위로 타고 넘어가 경추성 두통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역시 둘 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넥 익스텐션과 같은 특정 지시에서 찝히는 느낌과 함께 찌릿한 통증을 느낀다고 대답해 특정 동작 수행 시 신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현재 목 주위를 주무를 때 통증을 느끼고 있으나 과민 반응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센트럴 센서티제이션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과하게 숙이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할 때의 문제점을 근육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개를 숙이게 되면 플라티스마와 SCM과 같은 안목의 근육은 단축되며 반대로 스파이널리스 서빅스, 롱기시머스 서빅스와 같은 뒤목 근육은 약화되어 늘어나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목 통증으로 인해 어플 트로포지우스가 과긴장되며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골반 후방경사로 허리의 정상적인 로도시스가 감소되고 허리 근육이 약화됩니다. 다음으로 목뼈의 변화와 디스크 압박 상황을 관절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넥플렉션 자세는 머리 무게로 오는 중력을 그대로 수직 하방으로 받아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짧아지거나 약화된 근육은 척추의 변형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속화해 목 관절은 정상적인 C자 커브에서 일자목으로 변형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넥플렉션 자세에서 특히 다른 관절들에 비해 움직임이 많은 C7의 디스크 뒤쪽 공간이 넓어져 돌출 가능성이 증가하며 디스크 돌출 시 갑작스러운 넥 익스텐션 상황에서 돌출된 디스크가 찝히게 되며 짜릿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돌출 디스크와 경미한 신경 누름을 신경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짜릿한 통증이 C7에서 가장 강하고 통증이 견갑골 사이까지 타고 내려가나
경추성 두통이나 통증이 팔을 타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경미한 돌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돌출 디스크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속질액의 삼유태 일부를 뚫고 나오려 하나 완전 파열 상태가 아니라 속질액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부 섬유태는 국소적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찌릿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돌출된 C7 디스크가 넥 익스텐션 시 순간적으로 찝혀 경추신경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일자목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론한 손상 과정과 구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낮은 책상에서 낮은 받침대의 아이패드를 보면서 공부와 수업 등의 상황으로 넥 플렉션 자세를 장기간 지속하고 휴식을 취할 때도 누워서 시선보다 아래 핸드폰을 두어 일자목이 유발되는 자세를 유지하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이벤트의 축적으로 목의 앞 근육은 단축되고 뒷근육은 약화되어 근육성 둔한 통증이 유발되고 머리의 무게 등을 근육이 받쳐주지 못해 목의 정상적 커브가 사라지는 일자목 변형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넥플렉션 자세로 디스크 앞쪽에 압박이 가해지며 상대적으로 넓어진 목 뒤 공간으로 디스크가 돌출되며 이는 넥 익스텐션 시 척수신경 뒤까지를 눌러 디스크 찝힘과 등까지 이어지는 짜릿한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예후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환자가 젊으며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 및 운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과 현재 재활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점은 디스크 문제는 재발이 잦으며 비용으로 인해 환자가 적극적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기 쉽지 않으며 내년에 국시를 앞두고 있어 공부를 하며 넥 플렉션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들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높은 받침대를 사용하고 휴식 시에도 핸드폰의 높이를 더 높게 들며 공부 중간중간 목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학생이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나 집에서 공부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운동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패시브 테크닉으로는 목을 젖히며 수건을 이용해 셀프 트랙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을 익스텐션 할 때는 위에서부터 경추뼈 순서대로 젖히는 것에 신경 쓰며 가장 만곡이 커야 하는 목의 중간 부위에 수건을 대고 팔꿈치를 같이 들어 올리면서 젖힘 운동과 동시에 관절을 트랙션 시켜줍니다.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턱 당기기가 있습니다. 시선과 고개는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턱을 뒤로 당겨 정상적 경추 롤도시스를 만들며 늘어난 뒷목 근육을 단축시키고 줄어든 앞목 근육은 원래 위치로 조정해줍니다. 해당 운동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틈나는 대로 10초씩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액티브 트레이닝 방법으로는 캣카우 동작이 있습니다. 엎드려 내발기기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목과 허리에 롤도티 커브를 만들었다가 10초 정도 유지 후 목과 등을 둥글게 말면서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줍니다. 집에서 공부나 휴식, 중간중간 해당 동작을 하면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상으로 서비컬 검사 평가를 주제로 한 5조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